네, 2021학년도 경희대학교 의치안 모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요.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 x, y가 ft, gt 주어져 있다. 이때 이 함수를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라고 한다. 그럼 결국 이 문제에서 매개 변수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 매개 변수 함수에 있어서의 미분, 도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결국은 x로 표현되는 분모 f't고 y로 표현되어 있는 분자 g't로 이 어떤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에 관한 부분이 정리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두 함수 fx, gx가 물론 gx는 0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요. 이 몫의 미분법에 관한 공식으로 주어져 있겠죠. 함수의 몫을 미분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시문 라에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물론 다들 덧셈 정리의 기본 공식들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연결되어서 출제될 것이다. 특히 주의해서 보여드릴 부분들은 탄젠트 합차 공식, 사인, 코사인 합차 공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에서는 삼각형에 주어져 있는 넓이는 좌표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변의 사이각의 사인 값을 이용하여 풀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각도에 관한 문제가 연결되어 나오고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 그리고 바에서는 수열에 있어서의 수렴성에 관한 부분들이죠. 모든 수열에 대해서 AN과 BN의 크기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극한값, AN의 극한값 알파와 BN의 극한값 베타도 마찬가지 크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하죠. 문제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AN과 BN 사이에 CN이라는 수열이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극한값 AN과 극한값 BN의 값이 알파, 베타가 같다고 한다면 CN의 극한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파가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4.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죠. 적분 문제가 연결될 때는 반드시 연속이 언급이 돼야 된다. 연속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이런 식으로 수열에 있어서의 급수의 극한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적분에 관한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논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1, 그림 2, 그림 3이 나와 있는데요. 재밌는 문제입니다. 얘는 일단 이게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주어진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이고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원이 있죠. 거기에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요 점입니다. 요 점 P-1, 0에서 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직선을 긋게 되면 이게 y절편과 만나는 점이 0t.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1이고 높이가 t가 되므로 기울기가 t가 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얼마냐? t다. 그리고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고요. 1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이라는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실수 t가 0부터 1 사이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점은요. 여기 있는 이 점은 y절편이 원을 밖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원 내부에서 이렇게 얘가 직선이 가게 되고요. 당연히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교점 P, 원과 만나는 교점 Q가 만들어진다. P와 Q가 지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단위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말했죠. 이때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얌전하게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식으로 쭉 풀어보면요. 이 식에서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T의 제곱에 X제곱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다 정리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y의 제곱이 들어갔으니까요.
이 t의 제곱에 여기가 x가 나올 것이고요. 여기 완전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나오고요. 여기 t제곱이 있고, 그리고 x, 2x씩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t의 제곱에다가 는 1이 넘어가니까요.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교점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니까요. 얘를 인수분해 할 것 없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됩니다.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점이 교점의 x좌표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개수 비교하여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1 플러스 t의 제곱에 x가 되고요. 자, x니까 2차식이 얘가 나오니까 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을 보면 플러스 1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꼴이 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식 당연히 x를 구하라. 그래서 x를 구하면 되겠죠. 구호 조심해야 되겠죠. 1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이 t제곱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때 y도 구할 수 있겠죠. y는 이 식에다 대입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바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제 y는 t를 곱했다. 우선 t 곱하기 전에 여기에 1 플러스 t의 제곱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1이니까 분모식을 플러스 t의 제곱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t제곱 없어졌고요. 따라서 이 식은 분모 1 플러스 t의 제곱 112에서 2t가 된다. 그래서 이 식이 1 플러스 t의 제곱의 분모에 2t라는 y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 첫 번째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에서의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x좌표와 y좌표의 값이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나와 있는 이 문제는요,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었고요. 여러 대학에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도 출제되었었고요. 경희대에서 출제됐었고, 고려대학교에서도 출제됐고, 무지무지 역사가 깊은 문제입니다. 실제 이 Q의 좌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한 것처럼 1 플러스 t의 제곱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여기다가 1 플러스 t의 제곱에 2t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의 값이 t고 여기의 값이 1이라고 말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식이 어떻게 한번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t의 값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되냐면 u분의 b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u와 b는 모두 정수다. 여기서는 전 자연수, 정수다. 이렇게 만약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q의 좌표 x는요. 대입을 하겠습니다. 1 플러스 u제곱 b제곱이고 1 마이너스 u제곱 b제곱이 되므로 이 식은 u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u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꼴로 나와 있겠죠. 물론 여기에서는 t의 값이 1보다 작으니까 b보다는 u 분모의 값이 더 크겠죠. 그럼 물론 y의 값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하여 정리해주면 이 식은요, u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2ub다. 이건 이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 위에 대입을 해주시면 이 식이 놀랍게도요, 아직 놀라지 않았죠. u제곱 b제곱의 제곱분의 u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u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분의 2ub라는 것의 제곱의 꼴이 되어서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양변을 모두 u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으로 모두 곱해버리면 이 식이 여기가 무엇이 되냐면요. 당연히 u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이라는 꼴이 됩니다. 이 식은요. 무엇과 똑같으냐면 자 보세요. 하나 u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또 다른 하나 2ub 이것고 마지막 하나 u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꼴에 피타고라스의 세 개의 자연수 쌍이 됩니다. 놀랍죠?
이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서강대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한양대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문제가 좀 올해처럼 난이도를요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간 도형도 모르죠, 벡터도 쓸 수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류의 문제가 다시 한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예사 유형의 문제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울러 이 문제를요, 삼각함수와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우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로 얘를 출제를 한다고 생각해 주면요, 이 그림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아주 좋은 힌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주어서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요, 이 주어진 값이 여기가 t가 되니까요, 기울기가 여기가 1이고요. y는 탄젠트 세타로 표현되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 Q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교점 Q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자, 얘를 한번 각도의 입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의 값이 2세타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점 Q는요, 당연히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좌표를 Q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코사인 2세타와 사인 2세타라고 식이 연결되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값이 연결되어서 출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Q가 실제 여기 주어져 있는 식에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할 때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까 나와 있는 식이 t 대신 m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mx 플러스 1로 연결되어서 q의 x좌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 플러스 t의 제곱 m제곱이고요. 1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오며 y의 좌표는 t 대신 m으로 바꿨습니다. 1 플러스 m제곱이고 2m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이때 m이 뭐냐? 눈 누구세요? m이다. 그래서 m이니까 m이라는 것이 탄젠트 세타였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그래서 x를 대입해보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란 말이죠. 그러면 탄젠트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분모의 코사인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얘가 누가 돼요?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게 바로 두 배각 공식이잖아요. 코사인 2세타가 뚜앙 하고 나오죠. 그럼 또 y는 또 어떻게 되냐? y도 그대로 해볼 거예요. 1 플러스 탄젠트니까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요. 여기다가 2. 자,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잖아요. 느낌 오죠? 그럼 이 식이 분모가 코사인 제곱을 곱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는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가 아니죠. 각도가 두 배란 얘기죠. 그래서 사인 2세타가 됨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 식이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를 세타로 주지 않고 때로는 여기를 세타로 줘서 이 각도를 세타 혹은 알파로 주고요. 여기는 2분의 알파가 되어서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점 Q에서의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그 주어져 있는 점에서 fx가 자, 여기 있는 식이 우리가 y는 f'x1에 x-x1 플러스 fx1 이것이 접선의 방정식이었죠. 그러면 점은 뭔지 나온단 말이에요. x1이나 y1이라는 것은 점 Q의 좌표가 될 것이고, 이 점 Q의 좌표가 x는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었고, y는 1 플러스 t의 제곱 똑같죠? 대신 2t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시문 나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dx분의 dy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럼 여기에 있는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을 t로 미분하고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도 또한 t로 미분한 것이다.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1 플러스 t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분모와 분자가 서로 똑같다 이거예요. 그죠? 분모, 분자가 서로 똑같으니까 일단 주어진 식에서 분자들의 값만 사실 계산해도 실제는 된다 이거죠. 그럼 요것의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분모는 있다 치고 분모는 1 플러스 t의 제곱의 제곱이 될 테니까요. 2t 1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그렇죠? 2t 있고 여기가 1 플러스 t의 제곱을 미분하면 2t가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를 또 보도록 하죠. 분모는 자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2t의 1 플러스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2t가 될 것이다. 얘를 계산을 해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분모에 어차피 1 플러스 t의 제곱의 제곱, 여기도 1 플러스 t 제곱의 또 제곱이라는 것은 서로 약분이 되어서 사라진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3승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2t 3승이니까 이 t의 3승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t와 여기는 마이너스 4t가 될 것이고요. 분자에 있는 값들을 보면요. 최고차항에 1 플러스 t의 제곱이고 여기 2는 4t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살아있고 2t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2t에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t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제시문에 의해서 푼 문제 풀이법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원에 대한 접선이라고 말했으니까 자, 점 Q가 여기 있었다 생각하면 이렇게 기울기가 접선이 나와진다면 여기 OQ가 있을 때 이 OQ의 수직이 되니까 OQ의 기울기를 구하면 됩니다. OQ의 기울기 그것은 당연히 자 X좌표가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그리고 Y좌표가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가 되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사실은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2t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울기와 Q에서의 이 접선이라는 것이 서로 수직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와 수직의 관계를 생각해 주면 되죠. 마이너스 2t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어서 얘와 얘의 값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런 풀이로 만약에 문제를 풀어서 접근했다라고 한다면 그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배점이 10점이라는 것에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소한 1점이나 2점 정도의 감점을 예상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풀이는 얘가 더 빠른데요. 그죠? 풀이는 얘가 더 빠른데 답안은 제시문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그 방법은 약간의 풀이법에 대해서 꼼수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제시문을 이용하여 해놓고 요식을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풀이만 dx분의 dy는 해놓고 이 풀이만 요것의 수직인 거니까 얘는 빨리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t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2다 이렇게 써놓고 바로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그러면 감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감점의 우려를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풀었으니까요.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뒤에 있는 4번과 5번을 푸는 중요한 힌트, 중요한 사전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전 작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풀이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죠.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각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림 이와 같이 T1과 T2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량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T1이고요. T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T2예요. 그러면 여기가 Q. 자, Q1이고 Q2가 됐습니다. 여기에 사이각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얘가 세타1이고요. 여기가 세타1이고 여기가 세타2죠. 여기가 T2니까요. 여기가 세타2고 여기가 세타2고요. 그럼 여기가 세타1입니다. 자, 세타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2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각도만 먼저 확인해 보자. 자, 각 Q1, P, Q2는 주어진 식에서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다. 크기 관계 확인하셔야 돼요. T1과 T2의 크기에 의해서 세타2와 세타1의 크기 관계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 sin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라 하였으므로 이것은 sin 세타2의 코사인 세타1이고 마이너스죠. sin 세타1의 코사인 세타2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재료는 무엇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여기는 1이죠. 여기는 T2가 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첫 번째 탄젠트 세타1은 1분의 T1이 되고 탄젠트 세타2도 1분의 T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T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1분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료를 확인해 보자. 또한 자, 이제 요 식에서는 사인 세타 1을 구할 수 있죠. 이게 빗변의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t1의 제곱분의 t1이 되고요. 또한 사인 세타 2도 1 플러스 t2의 제곱분의 t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를 다 구했죠.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에 의하면 코사인 세타 1과 코사인 세타 2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루트 1 플러스 t1의 제곱분의 여기는 코사인이니까 1이고요. 코사인 세타 2도 루트 1 플러스 t2의 제곱분의 1이 된다 이 얘기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식에 각각 이 값들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2 여기 있죠. 루트 1 플러스 t2의 제곱분의 t2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 1 1 플러스 t1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1의 제곱분의 사인이니까 t1이 되고요.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t2의 제곱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재료를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이제 4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 네 번째 문제는 그래서 구한 사인 값과 주어진 삼각형들의 공식들을 이용해서 삼각형 QK 플러스 1의 넓이를 AK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TK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TK라는 것을 n분의 K로 잡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T0부터 시작해서 n분의 0이 될 것이고요. T1이 n분의 1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Tn-1이 뭐가 되느냐? n분의 n-1까지 되겠죠. 자, 얘를 이용해서 일단 삼각형 넓이 AK를 먼저 구해보자.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에 PQK 선분 그 다음에 PQ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사이각 사인 세타 K 플러스 1 마이너스 세타 K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AK를 구하려면 첫 번째 PQK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자, QK라는 좌표를 TK를 이용해 표현하면 1 플러스 TK의 제곱에 1 마이너스 TK의 제곱이 X좌표이고 1 플러스 TK의 제곱에 2TK가 Y좌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들을 구해보자.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tk 제곱 1 마이너스 tk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y값 1 플러스 tk의 제곱분의 2tk를 제곱한 것이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주면 정리하면 1 플러스 tk의 제곱의 제곱 분의 이렇게 됐죠. 자, 여기에 식을 보면 1을 더한 것이니까 분모와 분자를 더한 것이다. 그러면 1 플러스 tk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의 제곱이고 뒤에 있는 y 값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분모는 똑같고요. 2tk니까 4tk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식을 더 정리해주면 자, 여기가 1 플러스 tk의 제곱의 제곱이 나왔고요. 그리고 루트 밖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루트 속에 4니까요. 2로 나가서 1 플러스 tk의 제곱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분모 분자를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tk의 제곱이고 분자는 2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3번에 주어진 사인 값을 이용해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P라고 잡았을 때 1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T가 됐어요. K번째니까 TK라고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 K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빗변은 루트 1 플러스 TK의 제곱 뭔가 같죠. 그러므로 이 식에서 사인 세타 K라는 것은 루트 1 플러스 TK의 제곱이고 TK가 되며 코사인 세타 K도 마찬가지로 루트 1 플러스 TK의 제곱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결국 넓이를 TK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2분의 1에 여기에 있는 PQK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TK의 제곱분의 2가 됐고요. 여기도 루트 1 플러스 이번엔 t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식 얘네들 코사인 합차의 공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주면 사인이니까 루트 1 플러스 tk의 제곱의 tk 플러스 1 먼저죠. 마이너스 여기다가 루트 1 플러스 t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자, 이제 뒤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이 루트 1 플러스 tk의 제곱, 여기가 tk 플러스 1이군요. 여기는 tk 플러스 1이었고 여기는 tk였죠. 여기 바뀌었습니다. 그래야 이번에 여기서 제대로 쓰죠. tk의 제곱분의 tk의 코사인 값 루트 1 플러스 t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 되더라. 자, 식을 더 정리해 주면 여기가 루트가 있는데 묶으면 되겠죠. 그러므로 2 돼서 얘는 2가 되고요. 분자가 여기 2는 4니까 2분의 2가 되고요. 이 식이 정리가 돼서 1 플러스 tk의 제곱, 루트 벗겨졌죠. 1 플러스 tk 플러스 1의 제곱이 분모가 되고 여기 이제 분자는 가로 열고 tk 플러스 1 마이너스 tk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k를 구했다. 그러면 이제 sn을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시그마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마를 씌워줘 보자.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시그마 k는 0부터 n-1까지입니다. 그것을 sn이라고 잡았으니까요. ak라고 한다. 그럼 이 ak의 식은 그대로 시그마를 씌우면 되겠죠. 0부터 n-1까지 되면 ak의 요 식을 1 플러스 tk의 제곱 1 플러스 tk 플러스 1의 제곱이 분모가 되고 이 가로 열고 tk 플러스 1 마이너스 tk가 되었다. 얘가 이제 주어진 조건의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자, tk라는 것이 뭐였어요? tk라는 것이 n분의 k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바꾸셔야 돼요. 자,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 플러스 n분의 k의 제곱 1 플러스 n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자가 되면 2에다가 봅시다. 자, tk 플러스 1에서 tk를 뺐다는 것은 n분의 k 플러스 1 빼기 n분의 k 아닙니까? 결국은 n분의 1이더라. 그래서 이 식이 결국 n분의 1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sn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추측하고 근거를 논하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림을 한번 순서대로 그려보면요. n개를 나눴다. 그럼 여기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k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n분의 k 플러스 1 순서대로 빡빡빡빡빡빡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가 1이고요.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을 이제 순서대로 AK, A1, A2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얘가 쭉 여기서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K가 0일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그림이 좀 그러네요. 이렇게 Q0라고 잡으면 되고 Q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쭉 얘도 그려지고 여기도 그려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쫙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여기까지 쭉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n-1까지니까 사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연결이 되어지면 이 지점 정도가 QK가 되고 QK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n-1까지 되면 여기가 QN-1이고 바로 여기가 QN까지 나올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삼각형들이 모두 다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나열을 하면 이쪽 제1사분면은 소위 말하는 N각형의 다각형의 모양들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으로 따로 나와져서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식은 자 추론하라고 먼저 말했기 때문에요. SN은 여기가 P고요. QN이고 O. 삼각형 OPQN과
제1사분면의 원, 그쵸? 의 4분원의, 아이고, 1사분면 4분원의 내접 다각형이죠. 1사분면 4분면의 1사분원이죠. 1사분면의 4개로 나눠진 4분원이, 여기를 4분원이라고 말하거든요. 4분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때,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얘를 구성했다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추측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추측. n이 무한대가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1사분면에 있는 4분원의 다각형이 결국은 4분원 내접 다각형이죠. 내접하는 다각형이 4분원 다각형으로 실험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의 Sn의 극한값이 뭐냐? 그럼 여기에 이 넓이가 2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에 4분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정적분의 예를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어져 있는 SN에 대한 극한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급수를 이용해 표현한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는 식은 자 기억나나 확인해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나와 있었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하고요. n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곱해준 거에 이 식은 n분의 2였단 말이에요. 분자가. 근데 실제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여기 하나가 한 끗 차이가 되겠지만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이제 시그마가 빠졌죠. 예, 시그마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시그마에 주어진 식에 얘가 xk를 n분의 k로 집어넣은 거 똑같단 말이죠. 그럼 xk 플러스 1은 n분의 k 플러스 1이 되어서 실제 사실은 얘가 xk 제곱 플러스 1과 x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분모가 되고 여기가 n분의 2가 되는 식이란 말이죠. 실제 그렇다면 이 식은 자 x의 범위가 k가 0으로부터 n-1 때까지 갔을 때의 극한값의 문제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k가 0일 때는 xk는 0이 되는 것이고 k가 n-1인데 xk는 n분의 n-1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극한이 1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여기에 식이 2가 곱해져 있다. 이렇게 n분의 1은 dx의 꼴로 이렇게 변화되는 식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 문제에서는 경희대의 출제자의 의도는 얘와 구분구적, 그렇죠? 적분의 정적분의 식을 구분구적하여 해결하는 문제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고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그 차이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한 단계 넘어가서 푸는 방법으로 얘는 접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2dx라는 식을 자 x라는 부분들을 k번째 x 구분적으로 바꾼다면 n분의 k의 꼴로 얘가 연결이 될 것이고 dx라는 것이 n분의 1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식으로 얘를 바꾸어서 다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구분구적에 의해서 표현되는 k는 0부터 n-1까지 잡는다면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2dx라는 것이 n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분모의 식은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급수의 합을 tn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 얘가 지금 급수가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n이 무한대가 되는 부분이죠. 얘가 현재 tn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tn과 앞에 있는 문제에서의 sn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나? 얘를 보면요. 시그마 똑같고요. k는 0부터 n-1까지다. 여기에 나와 있던 식이 다시 강조하지만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과 여기가 n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분모의 곱이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n분의 2 분자는 똑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차이라는 것 cn-sn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는 빼고요. 얘네 둘을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예를 들어서 k는 0부터 n-1까지 얘를 bn이라고 말하면 앞에 있는 여기 우리가 구했던 an과 bn에서 bn-an을 시그마를 씌우면 되는 것이죠. bn에서 an을 뺀다는 것은 봅시다. n분의 얘를 빼면 빼서 통분을 만약 해서 정리했다고 한다면 여기는 두 개의 곱이고 얘는 제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의 것으로 나와 있는 n분의 여기 이제 bn이 얘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얘가 bn인데 여기는 여기 우리가 구했던 것이 an이고요. bn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럼 분모가 작아야 큰 것이니까요.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n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통분을 했습니다. 그럼 이 통분한 것을 보면요. 자, n분의 2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곱해지는 것만 확인해 주면 되죠. 요것이 n분의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이고요. 더하기 1이고요. 거기서 이쪽에는 얘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단 말이죠. n분의 k의 제곱 플러스 1이 빼기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했다 싶으면 요것의 제곱에 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n분의 2는 있으며 이 식이 n제곱이 되고요. 1 없어졌죠. 얘네들만 k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k 플러스 1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 문제를 확인해 본다면 이 값보다 여기가 1 곱하기 1이라고 말하면 이쪽이 더 큰 거죠. 그리고 얘는 분자는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n의 3승 2 곱하기 2k 플러스 1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가 될 때에 tn-sn이라는 것은 리미트 해놓고 요 식의 시그마를 씌운 거죠. k는 0부터 n-1까지 잡고요. 1, 크기는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이 n3승 2 곱하기 2k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시그마 씌워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n3승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분자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2에다가 얘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니까요. 등차 수열의 마지막에 첫 번째 k가 0일 때는 항의 개수 n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곱하기 초항이 1이며 그 다음에 n-1 마지막 항이 n-2k-2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 2n이죠. 2n-1이 됩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죠. 여기가 2n-1이 되어서 식은 분모가 3차고요. 분자가 2차가 되니까 극한값은 0이 되더라. 그럼 이제 결론은 뭡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tn-sn의 극한값도 0이 된다. 왜냐하면 이 식은 tn-sn은 모두 t가 크니까요. 0 이상의 식이 되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아까 나와 있는 식의 시그마 씌운 거 여기 뭐였죠? n3승에 여기가 뭐였더라? 2의 2n의 여기가 2n 곱하기 2n이었구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것의 결국은
극한값이 0이 되니까 얘도 따라서 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n 무한대로 갈 때 tn의 값은 n 무한대로 갈 때의 sn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 제곱의 2dx의 값은 tn의 극한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건 앞에 우리가 sn의 극한값을 구했을 때 나온 결론처럼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식을 주어진 식의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치환적분으로만 그냥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x의 값을 자 1 플러스 x 제곱이죠. 그러면 x는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dx라는 것은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고요. 하나 더 남았죠. x가 0일 때는 세타는 0이고요. x가 1이면 탄젠트니까요. 탄젠트 세타였으니까 세타가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세타는 4분의 파이가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제곱의 제곱의 2dx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잡혔고요. 이 식은 시컨트 제곱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4승 세타, 시컨트 제곱 세타의 d세타더라.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결국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쭉쭉쭉쭉쭉 2가 없어졌군요. 여기 2가 있어야 되죠. 2가 있어야 됩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d세타더라. 2차니까 1차로 내려야 된다. 2분의니까 2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의 d세타더라. 0부터 4분의 파이까지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1이니까요. 얘가 x 그죠? 플러스 코사인이니까 2분의 1 사인 2세타가 되는 것이죠. 적분됐을 때요. 4분의 파이가 나오더라. 그러면 결국 얘가 4분의 파이 되고요.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집어넣어주면요. 사인 2분의 파이가 돼서 1이 되더라. 이러한 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요. 이것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은요. 실제 SN에 대한 내용과 TN에 대한 내용 이 부분들을 언급하지 않고 TN-SN의 극한값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풀었기 때문에 실제 제시문, 문제의 지시사항 분리행위죠. 그러면 지시사항이 분리행위 됐으면 얘가 15점인데 감점이 얼마가 될 것이냐. 5.6, 4.5점, 3.4점이면 최소한 11점에서 12점. 감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정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너무 심했나요? 아무튼 얘네들은 그래도 점수에 대한 감점이 있다는 거. 최소 지시사항 분리행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우리가 수능에서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 확인이죠. 수능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수리 논술의 기본 채점 기준이 되고요. 얘는 그냥 수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도 이제 끝나고 수능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시름 놓고 논술을 준비한다면 이 논술에 있어서는 그 주어진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의 흐름에 따라 출제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인지하여 풀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